청와대 조선일보 전면전. 네. 미디어 전문 기자 없습니다. 조선일보 핫하죠.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 논란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최근에 이례적인 일이 하나 벌어졌거든요. 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네. 조선일보 보도를 두고 아주 공개적으로 발끈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식 원장의 그 국외 해외 출장 외유 논란을 두고 지금 네.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거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요. 네. 어제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 그러니까 이건 실패한 로비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일면 톱 기사로 보도를 합니다. 실패한 로비다. 그렇습니다. 일면 톱 기사. 예. 실패한 로비. 이거를 누가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김의겸 대변인이 예. 기자들에게 예. 이제 백브리핑. 흔히 말하는 백브리핑에서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조선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보도를 하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원래 화를 잘 안 내는데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예. 어제 발끈했습니다. 예. 사실 뭐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그럼요. 예. 김기식 원장 외유 논란건을 가지고 언론이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그 김의겸 대변인이 발끈한 이유는 네. 비판했다는 자체가 아니라요. 네. 좀 상도의를 지키지 않았다. 상도의. 네, 이런 예.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김기식 원장 외유 논란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지난 7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상황 설명을 하죠. 그렇죠. 뭐라고 이제 전후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예. 아니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김 의원을 당시 유럽에 데리고 갔는데 네. 유럽 사무소 선거 이제 사무실을 개설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는데 예. 결국 사무실 개설 안 했다. 예. 예산 삭감했다. 김기식 의원이 그때 당시. 네, 네. 결국 그게 실패한 로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실패한 로비라는 것은 김의겸 대변인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기자들에게 쭉 설명을 하면서 상황 설명을 쭉 하면서 사실 이거는 사실 실패한 로비야라고 얘기를 했겠죠. 사실 김의겸 대변인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청와대 그렇습니다. 출입 기자도 했고 네. 그래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을 뿐인데 그걸 조선일보가 대서특필을 했군요. 아니, 그 그리고 유명한 통상 백브리핑이라고 예. 하는 건 이제 관계자 말로 관계자 말로 쓰거나 그게 뭐 다 업계 관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거친 표현이 있더라도 그렇죠. 기자들이 좀 순화해서. 정제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네. 쓰는데 네. 그걸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굉장히 발끈했습니다. 네, 그 조선일보가 이렇게 한 데는 악의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볼 문제만은 네,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김기식 원장 자체가 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피감 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네. 외국을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비판받을 소지가 분명히 그럼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뭐 비판하는 거는 뭐 무리수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네. 문제는 네. 백브리핑에서 네. 김의겸 대변인이 자신도 나중에 이 발언이 문제가 될 만한 사실을 알고 네.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잘못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기자들이 통상적이라면 이걸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사과를 했음에도 조선일보가 네. 그것도 월요일자로 일면 톱 기사로 보도를 하니까 네. 굉장히 이 김의겸 대변인이 봤을 때는 조선일보가 대단히 악의적으로 기사를 쓴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혼외자 논란이 사실 저쪽에 써도 휴지통 정도로 다뤄도 되는데 그거를 일면 머리로 썼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망신주기 같은 것일 수 있는데 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원래 이제 뭡니까 대외경제연구원 네. 여기에서 원래 미국에 있는데 유럽 지사도 우리가 좀 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 한번 가시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여야 간사인 김용태 의원 그리고 네. 여기 김기식 의원 2014년에 같이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김용태 의원하고 또 두 분 친하시잖아요. 김기식 그렇죠. 의원하고. 네. 그래서 같이 갑시다 했는데 김용태 의원이 뭐 강연 일정 때문에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서 저는 못 가니 형만 가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녀온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어찌됐든 피감기관으로부터 이런 일종의 이제 그 로비성 해외 출장을 가게 된 것은 분명히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지만 근데 다녀오고 나서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발언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침소봉대하는 측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비판했다는 것 네. 자체보다는 과연 이게 일면 톱 기사로 올라갈 만한 사안인가? 그렇죠. 여기에 이제 좀 발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청와대가 이렇게 발끈하니까 네. 조선일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있을 수 네, 없죠. 반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나 아. 제가 조선일보를 아주 면밀하게 네. 지켜봤습니다. 예. 난리였습니다. 난리. 예. 어떻게 난리였습니까? 일면 기사 예. 실었고요. 네. 일면 머리 기사입니까? 머리 기사입니다. 아. 3면에서 네. 김기식 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예. 더 부풀려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 칼럼도 등장을 했고요. 네. 사설까지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융단 폭격 네. 아주 대대적으로 예. 보도를 했는데 예. 사실 뭐 100번을 양보해서요. 조선일보가 지면 배치하는 건 조선일보의 그럼요. 편집국장이라든가 네. 편집부의 자유지 않습니까? 편집권이죠, 편집권. 예. 이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 가지 비교 준거 틀이 있다면 네. 오늘 대다수 신문들의 주요 기사가 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 아니면 삼성증권 사태라든가 네. 삼성의 어떤 노조 문건 네. 이런 걸로 많이 장식이 됐거든요. 네, 동아일보는 교육 문제에 집중해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일면머리를 근데 썼더군요. 예. 조선일보는 예. 그런 사안들과 비교했을 때 예. 김기식 원장 이 사안에 김기식 원장을 너무 띄우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 예. 그 제목부터 굉장히 청와대, 삼야, 예? 김기식 대치. 그렇습니다. 김기식이 전선이에요. 김기식 원장이 전선이 됐다. 근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집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김기식 원장의 이 외유 논란은 네. 비판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언론의 비판이 뭐 부당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분이 이제 김영란법을 만들면서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엄격한 기준, 특히 이제 기자들도 포함돼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확대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한테 더 찍혔죠, 한마디로. 예. 더더군다나 김영란뿐만이 아니라 네. 김영란법뿐만이 아니라 피감 기관에 돈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해외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유독 또 강도 높게 또 비판을 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더 비판을 받고 있긴 한데 네. 다만 조선일보가 지금 김기식 원장 비판에 집중하는 이유는 일단 김기식 원장이요. 네. 금융개혁이라든가 네. 재벌개혁에 대해서 대단히 목소리를 높여왔던 그런 그렇죠. 인물입니다. 예, 참여연대 활동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보수신문 같은 경우,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 참여연대에 대해서 유독 또 부정적이거든요. 그런데다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네. 청문회 혹시 때도 보도, 그랬습니다. 예, 그때 김상조 위원장이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보수신문이라든가 당시 야당이 정말 장난 아니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이번 김기식 원장을 이렇게 조선일보라든가 보수신문이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그 맥락도 역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그 맥락과 네. 비슷한 어떤 연장선상에 놓인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식 원장이 시민단체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했어야 됐다. 네. 그 측면에서 보자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고요. 네. 김영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이 일종의 로비 백태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본인 스스로도 그런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사실 이게 김상조, 김기식, 장하성 재벌개혁 트로이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 세 분이 어쨌든 재벌개혁, 금융개혁을 밀어가는데 핵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일단 다리를 좀 꺾어놓고 힘을 좀 빼놓고 시작하자 이런 생각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논란이 계속 갈까요? 내일은 일면머리가 뭐가 될까요? 갑자기 조선일보 내일의 일면머리 기사가 궁금해집니다. 뭐 청와대가 오늘 네. 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한 네. 뭐 일면을 내일 또 쓸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근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선 자체가 원래 이 논란 자체는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전면전 양상으로 네. 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네. 지금은 청와대와 네. 보수야당, 보수신문 이렇게 대결이 전선이 좀 확대가 됐거든요. 확대됐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 한다 그러죠. 네. 4월 또 우리 또 정상회담 남북 있죠. 정상회담 예. 있죠. 개헌 문제 있죠. 예.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있죠. 예. 이런 지금 굵직한 이슈들이 지금 앞으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기식 원장을 공격하는 것만큼 좋은 호재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게 비판받을 소리가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비판한다고 해서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청와대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네. 또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도 있고 지금 전임 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네. 채용 비리 의혹 때문에 맞습니다. 물러났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또 김기식 원장까지 예. 이런 뭐 외유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물러나게 된다면 네. 이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선뜻 물러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이 문제가 보수 야당과 보수 신문이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조선일보 일면 뭐 썼는지 전화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평창과 이건희 사면이에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평창과 이건희 사면. 예. 삼성이 요즘 네.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새 네. 계속 사고가 있어요. 근데, 삼성증권도 심각한 문제고요. 네, 예. 근데 어제 SBS가 네. 메인 뉴스에서 이걸 8꼭지로 보도를 했거든요. SBS가. SBS가. 아, MBC도 아니고. 아니, 근데 한겨레신문도 아니고. 예. 이례적인 보도고요. 아,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네. SBS가 메인 뉴스에서 이 정도 보도를 했으면 네. 이게 좀 회자가 돼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회자가 안 됐어요. 삼성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나왔는데 이슈파이터를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털에서도 이걸 집중적으로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 심각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내용입니다. SBS가요 네. 지난 겨울에 수상한 이메일 여러 통을 확보를 합니다. 이메일에는 네. 삼성이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네. IOC 위원들을 상대로 편법, 탈법, 로비 의혹을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삼성전 예. 전자회장의 특별 사면하고요. 예. 평창 올림픽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내용을 어제 SBS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예.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근데 정말 8꼭지나 보도를 했으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사실 2008년 특검 이후에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원포인트 사면을 이명박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도 사실은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자들이 막 취재를 했는데 취재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일단이 이번에 SBS 보도로 좀 나온 겁니까?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특혜 논란은 당시부터 제기가 네. 됐고요. 사실 뭐 100번을 양보해서 네.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재벌 회장 그 경제 활성화였거든요. 그렇죠. 평창 올림픽 유치와 경제 활성화. 그러면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면 그럼 경제가 확 좋아지냐? 결코 그렇지 않다. 얘기가 있었죠. 근데 100번을 양보해서 네. 만약에 예. 특별 사면에서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했다. 네. 뭐 그러면 어느 정도 고개는 끄덕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네. 이건희 회장이 복귀를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태는 그런 차원과 네. 삼성이 편법 로비를 동원을 해가지고 네. 회사 자금과 조직을 동원하는 거는 네.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SBS가 예.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좀 깨알같이 깨알알 네.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알알이지만 예, 예.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 이렇습니다. 2010년 5월 7일에 예. 이영국 당시 삼성전자 상무가 삼성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냅니다. 네. 어떤 이메일이냐? 네. 컨피덴셜 리스트, 비밀 리스트라는 그런 제목 아래 영화 제목입니까? 뭔가 좀 예.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네. 나지 않습니까? 네. 예. 영문 이름이 아주 빽하게 나열이 되어 예. 있는데요. 이게 27명이거든요. 영문 이름이 27명. 그렇습니다. 예. 당시 2010년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들인데 네. 올림픽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발신자가 네. 파파디아 누구냐?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이자 네. 당시 아프리카 IOC 위원이던 라민 디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 파파 마사타 디악. 그렇습니다. 이름 어렵습니다. 근데 줄여서 파파디악이라고 파파디악. 하더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리스트를 왜 이렇게 삼성 관계자들에게 보냈느냐? 네.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안에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파파디악과의 미팅 결과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으면서요. 네. 이 라민 디악,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를 대신해서 파파디악을 대리인으로 세워가지고 네. 리스트 속에 있는 인물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예. 평창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 딱 걸렸네요. 딱 걸렸죠. 예.
더 좀 심각한 거는요. 예. 리스트만 보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파파디악이 IOC 위원 27명의 명단만 보낸 게 아니고요. 성공보수, 뭐 후원금, 로비 자금. 변호사입니까? 변호사? 성공보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평창 야, 동계올림픽 올림픽을 유치하고 나면 성공보수를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것저것 막 보냅니다. 얼마입니까? 얼마 다 해서. SBS가 예. 이 돈의 규모를 대충 계산을 네.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성공보수만 딱 제외를 하더라도 네. 당시 그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0억 정도 와.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40억의 돈을 삼성이 줬습니까? 그게 이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 정말 집행을 했는가? 그렇습니다. 예. 삼성이 이걸 집행했는가를 예. SBS가 또 집중적으로 캐묻습니다. 아. 근데 답변을 안 내놓습니다. 삼성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예. 비밀 유지 조항 때문이라고 하면서 답변을 안 내놓는데 국정원 특활비입니까? 근데 SBS가 예, 그냥 예. 물러날 또 취재진이 그렇죠. 아닙니다. 예.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요. 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제육상연맹이 주관하는 다이아몬드 리그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 영상을 또 SBS가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예. 2010년 8월 네. 파리에서 열린 대회 이름 앞에 삼성이 붙어 있어요. 삼성 좋네. 다이아몬드 리그. 줬어요. 이렇게 예. 붙어 있고요. 예. 그 뒤에도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육상 경기를 치르는데 네. 경기장 곳곳에 예. 삼성 배너가 노출이 됩니다. 광고비인가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정도면 한 80%까지는 근접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사실 삼성 특검을 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 고백으로 그동안 얼마나 불법 로비 그리고 차명 계좌를 통해서 기업의 잘못된 자금을 비자금을 얼마나 모았나 이거를 전부 폭로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 잘못에 대해서 특검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죄를 묻고 그 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친히 사면을 해줬거든요. 사면을 해줬기 때문에 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삼성 쪽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편법까지 동원해서 네. 유치 활동을 벌인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사건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이슈파이터라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삼성의 문제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권력과 자본 앞에 당당한 미디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우리 6월에 만납니다. 우리 6월에 매일 만나는데요. 우리 내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요. 예.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얘기인데요. 네. 5월 아니었습니까? 5월? 5월이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네. 6월 쪽에도 방점이 좀 찍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왜냐하면 저는 이럴 때마다 장기하 씨의 노래가 자꾸 생각나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게 사실 굉장히 유의미하게 네. 짚어야 될 때 뭐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짚는데요. 네. 미국의 그 이른바 외교안보 라인이 매파, 네. 그냥 매파도 아니고 슈퍼 매파로 바뀌었다는 슈퍼 그런 매파. 얘기가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바뀌었을 존 때 볼튼 유명한 매파죠. 네, 네. 그 국내 보수 진영 일각에서 네. 야, 이 북미 정상회담 이거 아웃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해석이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네. 5월이나 6월에 만나겠다. 북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상당히 본인이 직접 불식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굉장히 순조롭게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본인이 있다는 걸 일단 대외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은 순풍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믿어주세요. 북미 관계 순조롭게 풀린다는 사실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세계사적 예, 빅 그렇습니다. 이벤트입니까? 예. 이걸 성사를 시켜야죠. 예. 네. 근데 자꾸 안 될 것을 가정해서 흔들지 말고 될 것을 가정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렇죠. 이것을 보수 정치, 보수 언론들이 이제는 좀 자각하시기를 당부하면서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